네, 노이즈룸 팟캐스트 3화 뭐 그냥 두 분 불렀고요. 자기소개 한 번씩만 해주세요. 네, 전탑수 멤버 송영찬입니다. 네, 전투학습 멤버 최재훈입니다. 26살이고요. 뭐- 네, 음악하고 있습니다. 네, 활동명은 리온. 많이 찾아 들어주세요. 더 어필하고 싶은 거 없나요? 네, 진행하시죠. 저희가 이제 사전에 주제를 3개를 정해서 왔잖아요. 그죠? 첫 번째 주제는 영찬 씨가 고른 주제 좀비 사태입니다. 좀비 사태. 남자들이 정말 좋아하는 저는 아직 이 시대를 기다리고 있어요. 저도 솔직히 학수고대합니다. 네. 저는 이미 마음속으로 다 네. 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0부터 100까지 다 생각을 해놨기 때문에 아하. 혹시 뭐 좀비물들 좋아하는데 하는 것 중에 뭐 영화라든지 게임이라든지 뭐 어떤 거 더 좋아하세요? 저는 월드워즈 되게 재밌게 봤고 28 그 시리즈들 있잖아요. 아 예. 그거 이번에 또 나온다는 거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28년 후가 나온다고 네. 저도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네. 최훈 씨는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워킹데드 되게 좋아하고요. 근데 워킹데드는 조금 잔인하기 때문에 네. 그 게임 중에서도 이제 프로젝트 존보이드라고 그 좀비 아포칼립스를 주제로 한 게임이 있는데 생존 게임이죠 그거. 네, 그거를 아주 100시간 이상 할 만큼 아주 좋아합니다. 두 분 다 혹시 좀비물을 언제 처음 접하셨나요? 초등학생 때였어요. 한 뭐 3학년? 뭘로 접하셨죠? 기억하시나요? 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마 게임이었던 것 같은데. 게임. 저도 뭐 카운터 스트라이크 그럴 뭐 수도 그게 처음이지 않을까요? 음. 굳이 옛날에 막 좀비 영화를 보고 막 그러진 않았던 것 같고 그나마 이제 게임 속에서 뭐 몬스터 정도로 나오는 느낌의 뭐 좀비를 처음 접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 기억났어요. 뭐죠? 초등학교 들어가기 좀 전이었던 것 같은데 메탈 슬러그로 접했습니다. 메탈 슬러그. 메탈 슬러그에 네. 그것도 좀비가 있구나. 좀비가 맞네, 있구나. 맞네. 네. 그 식물대 좀비로 저는 처음 입문을 했거든요. 식물대 좀비 근본 게임이죠. 그거 완전 그거- 클래식인데. 그거 아직도 있는 거 아시나요? 네. 그 스팀에 무슨- 있더라고요. 폰에도 있어요. 맞아요. 그 파일 공유하는 저 사이트들 있잖아요. 왜 포인트 넣어 다운받을 수 뭐 있는 파일 온 땡땡 디스크 뭐 맞아요. 그 그런 데들. 문 디스크. 네. 거기에서 아빠 계정으로 돌아다니다가 식물대 좀비라는 게 있길래 네. 처음 이제 그걸로 좀비 게임 접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뭐 다들 요즘도 태영 씨랑 한 번씩 소리 지르면서 하는 레프트 포데드라든지 카운터 스트라이크로 점점 발전한 것 같은데 참 이게 좀비가 근데 사실 상상 속에 좀 그런 동물 느낌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렇게 좀 하나의 몬스터 혹은 이제 빌런 같은 게 돼가지고 이렇게 아직까지 사랑받는 게 네. 신기한 것 같아요. 좀비가 그렇게 막 호감적인 비주얼도 아닌데도 그렇죠. 징그럽기만 한데 왜 그렇게 재밌는지 모르겠어요.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왜 기다려지는지도 사실 모르겠어요. 근데 제 생각을 한번 말해보자면 네. 좀비물이 왜 인기가 있을까 하면은 사실 좀비는 뭔가 몬스터 혹은 죽여야 될 대상이지만 인간의 형태 아닙니까? 네. 뭔가 이 인간의 추악함을 간접적으로 느낄 수 아. 있는 뭔가 그런 게 아닌가. 그러니까 사실 그 좀비가 뭐 외계인이나 혹은 뭐 다른 형태 동물이었다 이랬으면 별로 인기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인간의 형태이기 때문에 뭔가 뭐 머리를 부순다던가 내면의 그 네, 뭔가 억누르고 있던 폭력성? 약간 사람이라면 뭐 머리를 때리고 이러면 안 되는 걸 알지만 좀비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뭔가 그런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때문에 뭔가 살아남지 않았나. 인간의 형태이기 때문에. 좋은 포인트네요. 그런 거 같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거. 저도 100% 공감해요. 지금 네. 말씀하시면서 좀 찔린? 좀 찔리셨죠. 네. 뭔가 통쾌함이 있고 네. 저 보통 사람 머리를 부셔버리고 싶다 이런 생각 안 하지만 하면 안 된다고 네. 생각하면서 사니까 그러니까 안 된다고 하니까 괜히 더 하고 싶은 그런 판타지에서라도. 혹시 좀비 아포칼립스 그 우리를 이제 항상 상상을 하잖아요. 만약에 좀비 아포칼립스가 딱 터진다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인데 저는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일단 좀비들이 어떤 좀비인지도 많잖아요. 되게 그렇죠. 많죠. 걸어다니는 그 좀비들 뛰지 못하는 그 진짜 완전 멍청하고 느려진. 어떻게 감염됐지 싶은 그런 좀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좀비들이 있는 반면에 우리가 봤던 뭐 뛰어다니는. 월드워 Z만큼의 그런 좀비들인데 이 두 가지로 한번 얘기해보고 싶었거든요. 이것도 첫 번째 시리즈에서는 어떻게 행동을 할 것인가 이거 먼저 얘기를 하고 근데 싶었어요. 그러면 만약에 느린 좀비면
감염 경로가 좀 중요하거든요. 사실 그렇죠, 뭐 뛰든 걷든. 그죠. 뭐 사실 뭐 손톱에 베었다 이것만으로 감염되면은 솔직히 좀 너무 언밸런스하지 않습니까? 월드워치가 근데 그렇잖아요. 너무 어렵잖아요. 그렇죠. 생존하기가. 뭐 물려서 근데 꼭 뭐 좀비의 체액이 들어가야 된다. 뭐 이 정도면은 그러면 물려야만 보통 그러니까. 물려야 아니면 피를 뭐 마신다든가 예. 뭐. 그러면은 조금 괜찮지 않을까? 살만하지 않을까? 근데 개인적으로 그 뛰지 않는 좀비면은 공기 중에 전파돼야 정상이지 않나 싶어요. 그렇지. 그러면 인류가 질 수가 없지 않나요? 그렇지. 밸런스. 그러니까 멍청하게 이러고 오면은 그죠. 놀이 정도로 그러면 바뀔 수도 그냥 있어. 초등학생들이 가지고 놀 것 그러니까 같은데. 돌 던지고.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만약에 공기 중에 전파면은 사실 복불복이잖아요. 그런 그렇죠, 세계관이면은 그 막 뭐 뭐라 해야 되지? 그런 면역력을 가진 개체이길 바래야 되잖아요. 아니면 그냥 언젠가 무조건 방독면 걸리니까. 같은 거밖에 음. 쓰고 다닐 수 있으니까. 그러면 공기로 저거 된다 치고 왜 그런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면역자야. 복균자. 우리 내 주변 5명 정도 빼고 다 감염이 되는 거예요. 아, 이 정도로 하면 그 진짜 그냥 게임 속에 그렇지, 뭔가 그렇지, 나만 그렇지. 살아남은 아, 생존자 느낌으로. 그러면 다른 사람이랑 접촉을 할 때마다 뭔가 리스크를 감수해야 돼요. 그렇지. 그럼 진짜 전투 합숙 아닌가요? 어떻게 살아남지? 그럴 때 일단 식량 보존을 먼저 네. 하고. 식량 먼저. 근데 그러면 식량을 이제 구하려면 뭐 마트를 털든 그게 그럼 그 세계관에 이제 다 무너져 있는 건가요, 인류가? 그렇죠. 그죠. 다 이제 무너져 있으면 일단 뭐 전기도 안 통할 거고. 이게 사람이 물도- 없어 얘기하세요. 네, 물도 이제 없고. 끊길 거고. 어허. 이제 뭐 근데 그게 바로 끊기진 않을 거예요 아마. 네, 근데 남아 있는 것만 남아 있는 것들만큼의 그런 게 있을 거기 때문에 뭐 그렇게 따지면은 한 1주 정도는 조금 여유가 있지 않을까. 그럼 일주일. 그때 뭔가 식량을 비축해 놓는다든지 우리의 쉘터나 뭔가 그 은신처를 좀 잘 보존하고. 안전하게 보존한다든지 아하. 뭐 그래야 되지 않을까. 근데 아마 마트는 이미 다 털렸을 것 같은데. 뭐 그죠. 다른 생존자가 만약 있다면 그러면 혹시 다들 어디서 구해야 하나 한번 상상해 보셨나요? 뭐 식량들. 식료품들. 네, 그러니까 뭐 마시고 먹고 해야 되는 그런 식량들을 어디서 비축해야 되는지. 근데 일단 좀비 아포칼립스가 진짜 터졌다 치면은 뭐 법 뭐 이런 게 있겠습니까? 일단 뭐 빠루 같은 거 들고 일단 옆집, 앞집, 윗집, 아랫집부터 그 샅샅이 샅샅이 털는 거지. 털어야 아. 하지 않나. 근데 그러면 뭐 그렇긴 하겠다만 현실적으로는 그렇겠다만 그럼 당연하죠. 저희가 불침번도 써야 되지 않습니까? 아 뭐 그렇죠. 문 잠그면 되지 않아요? 불침번이 그러니까 저희도 빠루 들고 부술 생각하고 있는데 남들이라고 안 남들 할까요? 그러겠구나. 똑같으니까. 아. 근데 이제 또 생존자가 얼마나 있고 네. 그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집에 또 좀비가 되어서 있을 수도 있으니까 조심조심하게 이제 털어야죠. 여기 막 책 감싸고. 네. 근데 저는 만약에 그런 사태가 되면 일단 솔직히 가족들 안위를 먼저 확보를 할 것 같거든요. 확인을부터 하고. 근데 가족 지금 태영 씨는 지금 가족이랑 좀 떨어져 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떻게 더 그래요. 그냥 연락으로 뭐 그런 일이 만약에 터지면은 전조 증상이란다. 그런 초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초기가 그냥 있을 사회가 무너지기 전 네. 전화를 해서 미리 뭔가 만난다거나. 네. 애초에 진작에 쉘터로 부른다든가 뭐 그런 걸 할 것 같은데 여러분 뭐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일단 솔직히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할 것 같고 왜냐면 이제 교통이나 이런 게 다 통제가 되어 있을 거기 때문에 아마 뭐 사고 혹은 뭐가 무너졌다거나 이런 걸 우리가 정보도 알 수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차를 타거나 어디 이렇게 멀리 가는 게 사실 그거 자체로도 이제 위험한 도박이죠. 근데 초기에는 될 확률이 좀 높잖아요. 그거를 모두가 생각할 거 아닙니까? 아, 그러니까 엄청 혼란스러울 거다. 그죠. 그때 뭐 오케이. 무슨 뭐 비행기 차 뭐 그냥 다 나오겠죠. 근데 근데 오히려 그런 일반적인 생각은 더 위험할 수 있다라고 그렇지.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가족 안위는 이제 그냥 연락으로만 알아서 잘 살아서 보자 하고 기지국이 무너진다면? 뭐 그거 어쩔 수 없죠. 그럼 계속 뭐가 추가 옵션이 뭐 생기네. 비둘기에 뭐 편지를 달아서 보내는 네. 뭐 연락만 일단 하고 일단 내가 살아야 사실 뭐 가족을 보든 뭐 연락을 하든 뭐 하니까 일단 뭔가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찾지 않을까. 혹시 좀비 아포칼립스가 터진다면 네. 뭘 가장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하나요? 진짜 식량 비축인 것 같은데요? 식량 비축.
쉘터 구축 이런 거보다 식량이 먼저. 식량부터. 영찬 씨는 그게 그 생존이랑 연관된 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식량 비축하고. 저는 맞을까? 항상 일단 집에서 버틸 수 있을 때까지 계속 버티자라는 생각이라서 그 왜 좀비도 무섭지만 그 법 질서가 없는 그 사람이 사태를 제일 무서울 수 네, 있어. 그게 제일 무섭거든요. 저는 진짜 길 뛰어댕기면서 막 그 이때다 싶어서 모든 걸 던지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정도까지 가는 경우는 극소수일 것 같고 사실 극소수죠. 대체로 연대를 하겠죠. 살고 싶으면 연대를 해요. 그죠. 사람은. 그래서 저는 사실 식량 비축보다 그래서 쉘터 구축이 더 먼저인 것 같아요. 집을. 그러니까 내가 먼저 안전한 장소를 먼저 뭔가 완벽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해놔야 그 다음에 거기에 식량을 비축하든. 그러니까 그냥 집에서 이렇게 식량 비축해놔봤자 뭐 강도 2명만 와도 그냥 다 그냥 털리고 이제 뭐 죽을 수도 있고 한 상황에 어떻게 식량이 중요합니까? 일단 쉘터가 먼저라고 생각해요. 저는 좀비가 아니더라도 일단 사람도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본인이 쉘터 장이 됐어요. 만약에 안전한 쉘터를 만들어서 네. 근데 사람들을 받으실 건가요 혹시? 어 도와달라는 사람들이 있으면 일단 웬만하면 안 받겠죠. 안 받을 거예요. 왜냐하면 쉘터도 쉘터지만 이런 아포칼립스 세계에서는 인원이 적으면 적을수록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뭐 음식을 뭐 하나의 음식을 구해도 뭐 5명이 나눠 먹는 거랑 3명이 나눠 먹는 건 아주 완전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뭐 그런 거랑 그리고 인원이 많으면 산으로 가요. 그렇죠. 이게 뭐 어딜 가도 똑같지만 인원이 많은 곳에는 항상 사고가 납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진리의 법칙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질서를 잘 지키는 100명이 있다고 해도 그 100명이 다 사고를 안 낼 거라는 보장은 없거든요. 그래서 웬만해선 안 받는 게 맞지 않나요? 그러면 적정 인원은 몇 명 같으세요? 혼자서 하는 거의 거는 한 최대한 가장 최대 효율적인 스쿼드 5-6명? 5명. 그래도 6명 정도는 돼야 그래도 뭔가 이 단합이라는 게 될 것 같습니다. 5인 큐에서 6인 큐. 5, 6인 큐. 근데 물론 뭐 롤에도 그런 명언이 있지만 5명, 6명이 모이면은 한 명은 꼭 병신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5명, 6명인 이유가 있어요. 각자 이제 역할 분담을 하기에 뭔가 딱 좋은 인원인 것 같기 때문에. 성비율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솔직히 그때는 뭐 남자가 사실 좋죠. 최우선이긴 하지. 네. 그러니까 생존에 있으면서 생존에 있어서. 근데 뭐 골라야 된다면 그렇긴 하겠는데. 진짜 아포칼립스가 터져서 인류가 위험하다. 그럼 이제 여자분 또 상관없이 일단 받긴 해야 될 텐데. 일단 있어야 그 번식이요? 그러니까 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네. 아니 안 그러면 이제 인류가 남아 있는 인류가 우리밖에 없는데 남자만 6명 있으면 얼마나 이렇게 칙칙해? 아니 칙칙한 게 아니라 얼마나 절망적이겠어요. 인간의 그치. 미래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하면은 그래서 만약에 한다면 뭐 남자 5, 여자 1명. 태영 씨는 뭐 생각하신 게 있나요? 저는 7, 8명? 7, 8명. 네. 7, 8명. 성비는 왜냐면 외부 활동, 내부 활동을 나눠서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성비도 한 뭐 3대 4 아니면 2대 5 뭐 이런 정도. 2대 5 정도. 보통 비슷비슷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네요. 그래도 여성의 비율이 꽤 있네요. 네. 그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좀 더 뭔가 그들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일들은 무조건 있으니까. 남자들은 사실 몸 쓰는 거가 유리하고. 고기 밥. 네. 아니 뭐 위험한 일은 일단 남자가 해야 되는데 위험한 일을 하고 와서 내부 일까지 하기에는 좀 쉽지 않죠. 네. 어렵기도 하고 너무 그것만으로도 또 위험할 수 있어서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일단 한국 사회는 총기 소지가 안 되잖아요. 안 되죠. 그러면 방어하는 측면에 있어서 그죠. 총기 소지가 되는 나라보다 많이 좀 불리하죠. 수 있는데 뭐 약탈의 위험에서 좀 더 안전할 수는 있지만 불리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만약에 그런 장면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소리가 크게 나서 막 몰려드는 상황이 생기면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에 총 없으면 사실 답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럼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어떤 무기를 선택해야 된다면 보통 뭐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무기. 일단 저는 길고 뾰족한 잘 휘두를 수 있는 죽창이 그러니까 너무 무겁지 않으면서 긴 거. 왜냐면 항상 이제 좀비 영화나 뭐 게임 뭐 이런 데서 느끼는 거지만 아무리 세더라도 이 무기가 짧으면 너무 위험해요. 그치. 그렇지. 거리감이 거리감이 있어야지 있어야 안전하지. 안전하기 때문에 언월도 정도.
그래서 이제 그나마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게 이제 그냥 뭐 철근 같은 거 있잖아요. 아, 약간 휘두르는 거? 철봉 같은 거. 뭐 그런 거 정도지 않을까. 솔직히 뭐 게임이나 영화나 이런 데에서는 뭐 야구 배트 이런 거 하는데 솔직히 일반 생활에서 야구 배트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저 야구를 진짜 사회인 야구 하는 이런 분은 사람들 아닌 이상 야구 배트 이런 거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나마 이제 가능성이 있는 게 뭐 철봉이라던가 철근을 그냥 이렇게 그런 거 아닐까. 무기는 최소한으로 갖고 다니고 나는 그 빠르게 도망칠 수 있는 물건들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었거든. 뭐 그냥 신발이잖아요. 롤러스케이트라든지. 그 달리는 거보다 근데 오히려 그게 더 안 좋을 것 위험하지. 같은데. 그러니까 왜냐면 그것만은 아니더라도 탈출 수단 정도를 더 많이 갖는 것 같은. 뭐 해봐 내 그런 생각은. 뭐라 해야 되지 클라이밍 할 때 쓰는 그거 분진? 초크 초크. 초크랑 뭐 신발도 최대한 편한 거. 일단 오래 걸을 수 있는 거. 음. 그 제가 최근에 알게 된 사실인데 이 오래 뛰는 거랑 오래 걷는 거는 신발의 그게 다른 거 아십니까? 네, 네. 저는 그냥 런닝화 하면은 되게 푹신하고 뭐 네.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만 있으면 사실 오래 걷는 것도 상관없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네. 아니었어요. 아. 이 오래 걸으려면 사실 딱딱한 신발이어야 돼요. 아 워커들 네, 워커들. 아. 워커들이어야 오래 그 걸을 수 있어가지고. 들어본 적 있어요. 오히려 푹신한 신발이면은 걸을 때 엄청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딱딱할 오래 걸을 걸 대비해서 솔직히 오래 뛰는 건 바라지도 않고 사실 걸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래 걸을 수 있는 은밀해야 되니까. 튼튼한 신발 그리고 뭐 활동적인 옷 활동적이지만 편한 워커 바지. 진짜 바깥에는 이제 좀 더 단단한 뭐 카라트 정도면 뭐 진짜 카라트가 제일 좋죠. 그래 카라트는 총알도 막아요. 왜냐면 그건 애초에 작업자 용 워크예요. 복으로 그러니까. 나온 거기 때문에 승준이 옷도 튼튼하고. 승준이 군복 하나 훔쳐가지고 입고. 군복. 지금 저는 군복이 있기는 한데 본가 있어서. 뭐그 정도 아닐까 싶습니다. 그 거기에 이제 철봉 하나 이제 아, 그 빠루 같은 뭐 아. 세지레떼 같은 그런 아. 느낌의 무기 하나 뭐 그 정도지 않나. 저는 전기 충격기 길게 달아서 쓰면 근데 그게 통하는지 모르겠네. 근데 실험을 해볼 것 같긴 해요. 그러게. 만약에 느린 좀비들이면 실험을 해볼 것 같긴 해요. 이렇게 쿡 찔러가지고. 경직되진 않을. 근데 이제 되지 전기 않을까요? 충격기도 뭐 요즘 뭐 엄청 좋은 전기 충격기 뭐 원격으로 뭐 한다 뭐 이렇게 하지만 사실 그럴 수 없습니다. 아 이게 눌러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아, 오케이. 이게 뭐 어디에 달 수가 없어요.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영화에서나 이제 막 창 끝에 막 달아가지고 막 이렇게 달아서 하지 해서 사실 되는 거?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 같고 아, 저는 그나마 그냥 뭐 나무에 이제 칼 같은 거 달아서 찌르는. 그치. 창을 만드는 게 그나마 아. 최선이지 않나. 그 그러면은 청소기 봉 뽑아서 만들든 뭘 하든. 청소기 봉 좋은데요? 네. 꽤 단단합니다 청소기 봉. 그렇지. 그 정도인 것 같다. 아, 네. 느렸으면 좋겠네. 만약에 나오면. 저도요. 살기 편하게. 느렸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빠르다 하면은 전 개인적으로 한국에선 답이 없을 것 같거든요. 진짜 공포일 것 같은데. 답이 없죠. 그냥 군부대로 뛰어가야 될 것 같은데. 왜냐면 이제 한국은 또 그 건물들이 촘촘히 있다 보니까 이 도망갈 데가 생각보다 없어요. 방금 상상해봤거든요. 새벽녘인데 답이 없어. 좀비들이 개빨리 뛰는데 나 혼자서 뭐 실수해가지고 쫓기는 상상을 그러니까 하는데 전력으로 뛸 거야. 와 진짜 무섭다. 그리고 전력으로 그렇게 뛰면 생각하니까. 소리도 크게 탁탁팍팍 하고 나잖아요. 그리고 그거 알지 않습니까? 그 골목길 같은 데 보면은 분명 반대쪽이랑 이어져 있을 것 같은 골목길이라서 맞아. 갔는데 막다른 완전히 꽉 막혀 있는 그런 골목길 은근 많단 말입니다. 맞아. 근데 그런데 이제 잘못 발 한번 그냥 들이면 그냥 바로 죽는 거예요. 그 무서워서 그냥 혀 깨물고 가버릴 것 같은데 먼저. 근데 이런 사람들도 많아요. 은근히 그런 아포칼립스가 터지면 오히려 그냥 좀비가 되겠다. 아 포기해버리면. 오히려 그냥 사는 의지를 더 꺾어버리고 차라리 그냥 좀비가 돼서 그냥 빨리 죽어버리고 싶다. 저는 하드 모드 너무 즐길 생각에 막 네, 저는 솔직히 생존하는 그 재미가 아주 엄청나게 도파민 미칠 것 같아요. 덩어리긴 하네. 뭐 만약 막상 터지면 무서워 죽을 것 같지만 야 살았어 이러면서 다 살았죠? 지나가다 이제 이러면서. 서로 생존했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그치. 만나면은 왔어 이러고 만나가지고 살았어. 이렇게 껴안고 그럴 것 같네. 맞네. 그때도 유튜브 하고 있어야지. 살아남았습니다. 근데 지금 생존 현대판에서 브이로그. 좀비 아포칼립스가 나오면 즐길 거리들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안녕하세요 행님들. 생존 근데 52일차고요. 근데 제 생각에 솔직히 좀비 사태가 음. 진짜 현실적으로 발행을 한다면 진짜 그 영화에서 나오는 막 피부가 썩어 들어가고 그 정도는 아닐 것 같고 뭔가 마약한 사람 느낌의 감정 제어를 못하는 느낌이지 않을까 뭔가.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오히려 현실 세계에서 좀비 사태가 일어난다면 더 하드모드다.
훨씬 어려울 것 같아. 오- 구별이 오히려 안 될 것 같아. 구별도 잘 안 될 거고 오히려 그 막 머리도 쓰면서 뛰면서 할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좀비, 그러니까 분노만 느끼는 인간. 그죠? 그런 느낌. 분노 칼- 조절이 칼 안 들고 되는. 뛰어오는? 예. 그냥 집단 난동이잖아요. 그거. 무섭네. 아니 사실 저는 뭐 폭동이랑 다를 게 없을 것 같아지기. 비슷하죠, 뭐 그게. 구별도 못 하고. 예. 근데 이제 그 이제 좀비 영화나 이런 게임 이런 거에서 보면은 구별하기 쉽게 사실 뭐 피부도 네. 썩어 문드러지고 뭐. 그치. 막 피를 흘리고 있는다든가 뭐 흘리고 눈이 있는- 엄청 예, 빨갛다든가. 근데 실제로는 그러지 않겠죠. 그냥 뭐 네. 핏줄이 좀 더 선다 이 정도지 않을까. 그냥 화나서 핏줄 올라오는. 핏줄이 그냥 서 있다 이 정도가 아닐까. 그 하지 정맥 있는 사람들은 오해받겠네. 그죠? 또 좀비지. 이제 오발 사고 나고 이제. 맞아. 잠깐 아니라고. 너 왜 화내? 이 새끼 좀비야. 아, 저 말라서 그런 거예요. 뭐 이랬는데 막 어. 핏줄 나오니까 또 좀비지 이렇게. 너 왜 이렇게 까매? 그냥 쏘고. 아 그러지 않을까. 실제 좀비가 일어난다 치면 뭐 그러니까 약간 기대는 하는데 개인적으로 그냥 뭐 VR 정도로만 그 정도까지만 즐겼으면 좋겠어요. 저는. 근데 태영 씨는 그 네. 좀비가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냥 마약 이런 류의 형태라도. 좀비는 모르겠고 그냥 폭동은 일어날 수도 있겠다 싶던데요. 그러니까 그 혼란, 혼란. 그 정도 레벨의 혼란, 그 아포칼립스 레벨의 혼란이 올 수. 그 원인은? 뭐 많겠죠 뭐. 음. 그냥 진짜 뭐 대통령이 그러니까 뭐 본인이 지지하던 대통령이 탄핵됐다던가 그럴 수 뭐. 있죠. 그런 네.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뭐 경제 뭐 그럴 수도 있고. 뭐 최근에 이제 그 세상이 많이 혼탁해지니까 지금 최근에 이제 미국 주식도 많이 떨어져 가지고 네. 별 얘기 다 나오잖아요. 별 얘기 다 나오기 때문에 뭐 그런 식으로 날 수도 있고 뭐 이성이 있는 폭동. 전쟁이 나서 아 전쟁. 뭔가 전쟁이 나서 어느 정도 나라가 초토화가 됐는데 막 제대로 된 그런 리더들이 안 나와서 혼란해질 수도 있고 뭐 아무튼. 근데 좀비랑 그렇게 크게 다를 것 같지는 않은데 저는 오히려 이성을 잃을 것 같아서 사람들이. 가장 가능성이 큰 게 그나마 이제 전쟁인 것 같긴 한데 거기서 이제 뭐 방사능 핵 같은 거가 이제 터졌을 때 변종. 변종 그런 거지 않을까. 아.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게. 근데 이제 변종이 뭐 사람이긴 한데 이제 뭐 생각을 못 한다거나 그러니까 진짜 동물 짐승처럼 오로지 분노로만 네. 잠식된. 그러니까 뭐 분노도 아니고 그냥 오로 짐승처럼 이성이 없는 상태가 된다거나 뭐 그런 정도가 아닐까. 그래서 그거를 안 맞은 사람과 맞은 사람 뭐 이렇게 나뉘어가지고 이제 안 맞은 사람들은 이제 막 폭동을 일으키려 하고 뭐 이성이 없으니까 그냥 본능대로 사니까 배고프니까 옆에 먹으려고 하고 그냥 뭐 약간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어떨 것 같으세요? 어떤 형태로? 코로나 변종? 에이즈의 진화? 그런 쪽이 맞는 것 같은데 네. 그 왜 바이러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음. 그 뭔가 변형돼서 변형된 데에서부터 오는 거라서 박쥐똥에서 시작된 분노?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그런 바이러스 상 형태로는 안전할 것 같아요. 오히려 죽으면 죽었지 그냥. 뭔가 그런 상태로 뭔가 오진 않을 것 같고 진짜 그냥 방사능 핵이나 그러니까 뭔가 전쟁 발발을 위해 발발 후 그러니까 뭐 정신적으로 이상해져서 뭐 그랬다든지 혹은 뭐 핵을 맞았다든지 뭐 그런 형태지 않을까. 근데 조심하세요. 이제 곧 세계 4차 대전 일어날 수도 있어가지고 대비하셔야 돼요. 예. 좀비 얘기해서 4차 대전 얘기로 3차 오면 뭐 넘어오네요. 뭘 어떻게 해요? 그냥 살려달라고 빌어요. 죽는 거예요. 기도 메타밖에 답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만약에 제 생각에 3차 때는 이제 곧 또 3차 한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3차 때는 일단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아요. 뭔가 4차 때가 뭔가 과연? 4차가 없을 수도 있어요. 아 그런가요? 3차에서 다시 1차로 갈 거예요? 다시 1차로 리셋. 네, 3차 이후에 아마 땡석기로 갈 것 같은데. 근데 진짜 그런 썰이 많지 않습니까? 그 연구자들이 전쟁 시대. 나면 지금이 뭐 세 번째 세대 서드 임팩트 세 번째 세대다 뭐 이런 얘기도 많으니까. 초고대 문명들 막 그 증거들 찾으면서 네, 초고대 문명들에서 뭐 전쟁이 진짜 나가지고 다시 뗀석기로 오고 뭐 이게 지금 세 번째다 뭐 이런 뭐 증거들 세 번째 재부팅이다. 네, 세 번째 재부팅이다 이런 말도 있고. 지구의 사실 맞아, 나이는 뭐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으니까. 네.
이거 나보다 추측이니까. 꽤 흥미로운 그거 그런 근데 진짜 그런 꽤 논문들도 자료 많아요. 많고 자료들도 많아요. 자료 되게 많아요. 근데 뭐 알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 막 그 고고학자들이 그런 거를 자기들 정설이 깨진다는 이유로 막는 카르텔이 있다는 썰도 많고 그거 막 하여튼 봤어요 몇 개. 근데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역사를 바꾸기 싫어서 맞아요. 새로운 문물이나 그 과거를 덮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쓰여진 역사가 정설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어떤 새로운 게 나오면은 사실 다 바뀌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게. 온갖 음모론들이 있으니까. 그 증거가 다 아니게 돼 버리니까. 그러면 사회적 혼란 혹은 그 학자들의 자기 권위가 박탈되고 약간 이런 것 때문에 일부러 그걸 안 한다고도 들었어요. 은폐시키는 경우 분명히 있었을 것 같은데. 내가 이런 거를 사실 잘 안 들어봤고 많이 본 적도 없는데 이런 비슷한 걸 봤던 거 또 저런 거밖에 없어요. 혹시 그롤 저런 거였거든. 전우협이라고 하시나요? 전 그런 거밖에 몰랐어요. 네, 그거밖에 몰랐어요. 그들은 실존합니다. 전국 우르고 협회. 그건 뭔가요? 우르곳의 너프를 방지하는 협회입니다. 좀 올라온다 치면은 승률 떨어뜨리고. 네. 막 예를 들어 우르곳 진짜 너무 사기다 하면 다음날 그 사람은 실종되고. 그리고 그 패치노트에도 그 써 있거든요. 지금 누가 제 방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재밌는 밈처럼 쓰이는 건데 조심하세요. 네, 뭐 좀비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뭐 이제 다음 주제 넘어가 볼까요? 좀비는 여기까지 하는. 다음 주제는 이제 재훈 씨가 가져왔는데 저는 이거 개인적으로 그냥 이 주제 하나로 팟캐스트 3편 찍고 싶은데 한번 저는 솔직히 3시간 동안 떠들 수 있어요. 네, 한번 그러면 주제는 외계인에 대한 이제 주제인데 이제 두 분은 이제 외계인이 실존한다고 생각하나요? 태영 씨 먼저 말씀하시죠. 지금 이 시점에 외계인이 다른 데 존재하는가? 네. 저는 근데 그 기준도 모르겠어요. 외계인이면은 인간 수준의 문명을 말하는 건지 그냥 그죠. 외계의 생명체를 말하는 건지. 그것도 이제 좀 나뉘는데 외계 생명체는 사실 없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렇죠. 이제 없을 수 없다. 뭐 세포 하나도 생명일 수 있으니까 없을 수가 없는데 이제 외계인이라고 하면은 진짜 인간 정도의 지적 문명을 이룬 지적 수준을 가진 문명을 이루지 않더라도 지적 수준을 가진 그런 존재. 원숭이 정도라도. 원숭이는 저희보다 조금 떨어지긴 하는데 그런 발전 가능성이 있는 네. 뭐 내 인간 수준? 생물체는 무조건 있을 것 같은데 문명 이룩한 거는 지금 인간밖에 없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외계 생명체는 존재하지만 외계인은 존재하는지 없을 수도. 근데 그러니까 둘 다 되는 말이 되는 없다 해도 말이 되고 있다 해도 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태영 씨의 생각은 어느 쪽에 좀 더 기울어져 있나요? 저는 있다. 네. 한 55%? 55%. 네, 45%는 없을 수도 있다. 영찬 씨는 이게 솔직한 말로 저는 내 알 바가 아니다였거든요. 굉장히 재미없는 S 같은 짜증이 날 정도로 내 알 바가 아니었는데 그래도 있다 굳이 예 아니오로 얘기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있다가 조금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왜 있다고 생각하시죠? 우주 언제 한번 또 그 방송을 봤나 뭘 봤었던 것 같은데 이 광활한 우주에서 우리만 이런 문명을 이뤘을 리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그 왜 제2의 지구 뭐 그런 얘기들도 하고 사람들이 그 본 것들이 있어가지고 없진 않을 것 같다가 맞는 말인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없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린 건 지구만큼 인류가 이렇게 발전한 만큼의 이 확률이 진짜 말도 안 된다고 알고 말도 있어요. 안 되죠. 그래요? 왜냐하면 생물체가 그러니까 대기가 있어야 되고 물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조건이 너무 많은데 심지어 그 안에서도 이런 손이 있어야 되고 뭐 그런 기술의 발전이 계속 있어야 되고 이성이 있어야 되고 이성이 있어야 되고 뭐 멸망하지 않았어야 되고 여기까지 올라올 확률이 말도 안 된다. 그리고 올라왔다고 해도 안 사라졌어야 되는데 뭐 그런 확률이 정말 극악인 것 같아서 없다 해도 저는 이해해요. 뭔가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럼. 저는 99%의 확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만날 수가 없을 뿐. 이미 만났을 것 같아요. reptilian까지 가시네. 아니 뭐 그 정도는 아닌데 저는 외계인을 좋아해서 되게 옛날부터 많이 찾아보고 조사도 해보고 막 그런 관련 영상들도 많이 보고 책도 보고 이랬었는데 외계인을 봤다는 증거가 담긴 책이나 뭔가 그런 것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네, 저도 초등학생 때 도서관에서 그런 거 몇 개 본 적 있어요. 뭐 Y 이런 거 말고 그러니까 그 정도 말고도 진짜 막, 네. 진짜 뭐 외계인이 있다 증언한 사람들과 뭐 그거의 증인들 뭐 그런 살아있는 증인들도 굉장히 많은데 제가 외계인에 빠지게 된 사건을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네. 1940 몇 년도에 정확히는 몰라요 저도. 네. 그러니까 일화인 거죠? 일화가 아니라 네. 어떠한 사건이에요. 아, 실제 일어난 사건. 기록돼 있는? 네, 기록돼 있는 사건. 오케이. 사건인데 미국에서 1940 몇 년도에 어떤 농장에서 미스터리 우주선이 추락합니다. 무슨 영화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정답 트랜스포머. 아니. 한번 잘 들어보세요. 진짜 재밌어요. 네, 근데 영화잖아요, 그러면. 우주선이 추락합니다. 네. 우주선이 추락해가지고 그거를 그 농장 주인이 발견해가지고 신고를 해요. 그래서 경찰들과 그 미국의 뭐 외계 관리하는 사람들 뭐 다 왔어요. 다 와가지고 그걸 이제 회수를 해 갔는데 그때 뭐 군인들도 있었고 경찰들도 있었고 뭐 우주 관련된 사람들도 있었고 그 주변 주민들도 있었고 모두가 그거는 우주 비행선이었다라고 UFO라고 이제 증명을 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미국에서 처음에 기사를 냈어요. 신문에 뭐 어디 농장에서 발견됐다. UFO 발견? 예, UFO가 발견됐다고 기사를 냈는데 이틀 뒤인가 3일 뒤 기사를 다시 냅니다. 사실 이거는 우리가 그 뭐 잘못 날린 뭐 비행 물체였다. 이렇게 좀 막는 것 같은 느낌의 기사를 다시 냅니다. 너무 수상한? 네, 너무 수상하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걸 되게 의심하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 주민들에서 증언들이 그 우주선에 진짜 외계인이 타고 있었다고 증명을 했습니다. 실제로. 증언을 한 건가요? 증명을 한 건가요? 증언을 한 거죠. 증언을. 그 당시에는. 오케이. 근데 뭐 그걸 사실 우리가 경험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옛날에는 그런 영상들도 많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사실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모르지만 뭔가 그런 증언들을 토대로 했을 때는 뭔가 사실인 것 같아서 지금 제가 얘기를 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그 외계인을 이제 조사를 했답니다. 네. 근데 그 조사를 하기 전에 그 외계인과 소통을 한 사람이 있어요. 아, 시도를 한? 네, 마틸다라는 그 간호사인데 그 간호사가 그 외계인과 인터뷰를 합니다. 실제로 인터뷰를 했는데 그 경험을 토대로 이 사람이 책을 써요. 근데 의사소통이 어떻게 되죠? 그게 이제 다 책에 나와 있는데 제가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확인.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루즈웰 사건이라고 합니다. 어디서 들어보셨죠?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이름 들어보셨죠? 루즈웰 사건이라고. 맞아. 그게 이제 그 우주 비행선이 내려온 지는 지금 역사적인 사건인데 그 간호사가 외계인 인터뷰한 거를 자기가 마음속에 갖고 있다. 근데 이게 국가 기밀급 진짜 절대 위험하죠. 나가서는 안 되는. 근데 이 간호사가 은퇴를 하고 죽기 전에 이 책을 출간해달라. 자기가 쓴 그 인터뷰를 출간해달라. 해가지고 외계인 인터뷰라는 책이 나왔어요. 제가 그걸 실제로 봤는데 그게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실제로 그 사건 때 외계인을 접한 증인이 그 사람 말고도 약 한 20명 정도 더 그 발언들을 했어요. 은퇴를 한 후에. 근데 그 사람들 중에서는 실종된 사람도 있고 실제로 갑자기 진짜 하루아침에 실종된 사람들도 있고 입막음을 당한? 네, 갑자기 강도한테 살해를 당했다거나 그런 사건들이 실제로 너무 많아서 그 다른 증인들은 좀 살렸다는 썰이 있어요. 근데 진짜 그 증인들은 진짜 그렇게 죽었대요. 그래서 뭐 외계 인터뷰로 넘어오자면 그 외계인이 인터뷰를 했는데 그 외계 생명체는 사실 그 우주의 진리를 어느 정도 깨달은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대요. 우리가 아는 물리학, 뭐 양자역학 이상의 무언가를. 그리고 이제 소통을 그 어떤 텔레파시 같은 느낌으로 했는데 근데 이게 진짜 우리가 말하는 텔레파시의 느낌은 아니래요. 이거 텔레파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텔레파시 같은 무언가. 근데 그 사람을 그 외계인을 보면은 뭔가 그 전달되는 그 뭔가 그 느낌이 있대요. 제가 1화에서 말했던 그 뉴럴링크로 정보 쏘는 느낌으로 뭐 그런 느낌으로 뇌 에어드랍? 뇌 에어드랍 같은 느낌. 브레인드랍. 뭐 그런 느낌으로 이제 대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외계인들은 이 배우는 처리 속도가 엄청 빠르대요. 그래서 뭔가 그 언어를 가르쳐 주는데 그 언어를
한 2주인가 만에 배웠다고 합니다. 하여튼 막 그런 사건도 있고 그래서 그 책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냐면 그 외계인이 말하는 우주의 진실 뭐 이런 거를 담고 있긴 한데 뭐 사실 우주의 진실은 너무 어려운 얘기라서 사실 저도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고 해가지고 뭐 그렇게 귀담아 듣진 않았고 그래서 하여튼 그런 사건들이 네. 이 외계인이 존재한다는 걸 증명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근데 이거 말고도 굉장히 다른 이제 사건들이 많아요. 네. 그걸 뭐 지금 여기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너무 많아서. 네,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래서 저는 또 다루게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네. 99% 외계인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또 흥미로운 얘기 하나 또 있어요. 또 최근에 네. 진짜 최근에 네. 작년인가 네. 진짜 최근에 나사인가에서 일했던 그 사람이 있어요. 보통 나사에서 나오더라고요. 그죠. 그런 건. 근데 이제 그 조금 고위직 네. 고위직의 사람들이 이제 은퇴를 하고 네. 폭로를 합니다. 아. 나사에 외계인 개 많다. 나사 안에 나사 안에 있다는 이미 거예요. 사람 사이에 섞여 있다. 이미 외계인과 소통을 하고 있다. 근데 모두가 같이 증명하는 거는 외계인이 인간한테 그 호의적이진 않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외계인은 사실 뭐 그 사람들이 말하기로는 인간들을 감시한다고 표현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그 우주 안에서 뭔가 그 지구도 그 지적 생명체니까 우리 지구를 감시한다고 하더라고요. 일정 수준 이상 자기들의 위협이 되지 않게. 그죠? 뭐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뭐 정확하게 밝혀진 건 없고. 그러니까 나는 일론 머스크가 1순위 제거 대상이겠네요. 그럴 수도 있죠. 나는 참 궁금한 게 네. 그 외계인들 이렇게 얘기하고 정부에서 감추고 뭐하고 하잖아요. 네. 왜 그러는 걸까라는 생각을 해요. 사회적 혼란도 막아야 되고. 그죠? 왜냐하면 외계인이라는 게 존재를 한다는 걸 인정을 해버리면은 그러면 이 일단- 모든 역사가 바뀔 수도 있고. 일단 종교가 다 뒤집히지 않습니까? 종교도 다 뒤집히고. 기독교도 사라지고 기독교가 그러니까 사라진다고 보니까 엄청나게 그 모순들이 많이 생기는 거고 그것만 생겨도 미국은 사실 기독교 이념 아래 세워진 나라인데 미국 근간이 흔들리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그런 쪽으로 갈수 이해는 되는데 G1인데. 근데 진짜 그런 게 이유겠죠. 가장 커요. 그게 가장 그런 크죠. 이유가 가장 커요. 저도 만약에 리더면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종교가 있기에 그 나라가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그 종교가 사라진다는 거는 이제 진짜 모든 나라의 근간이 다 흔들리고 맞아. 소고기 안 먹던 사람들도 뭐 다 갑자기 먹게 되고 뭐 맞아. 그런 완전 얼마나 위험해. 그 전 세계의 그 질서가 무너질 수 있는 정도의 일이기 때문에 그게 자연이 아닌 이상 인간이 그러니까 이 시대에서 인간이 하는 모든 뭐라 해야 되지? 전쟁이나 뭐 폭력 이런 건 다 저는 그 생각이 만든 힘이라 생각하거든요. 지금 뭐 우크라이나, 그죠. 러시아 뭐 전쟁 이런 거 전부 다 그죠. 그 서로의 생각이 맞지 않아서 일어난 참극들인데 맞아. 외계인이면은 그 이상의 엄청나게 큰 혼란이 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맞아요. 진짜로 만약에 뭐 다급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인정을 해버리면 그죠. 발표하고 막 자료들을 공개하면 맞아요. 그 충격이 전 사실 너무 클 것 같긴 해요. 그죠. 궁금증이 해결됐습니다. 못 감사합니다. 믿을 것 같은데 솔직히 너무 그리고 충격적이야. 사실 이 지구의 진리, 음.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뭔가 진짜 지구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그런 네. 진리를 사실 알고 나면은 허무해질 수도 있죠. 허무해질 수도 있고 발전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발전이라는 게 뭔가 궁금해하고 그치. 서로의 의견이 충돌되고 뭐 그러면서 이제 발전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진리가 하나 그냥 딱 있어버리면 그냥 사실 그것만 믿으면 되는데 왜 다른 걸 해? 다른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의미를 못 찾을 수 의미를 있어. 못 찾아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은 자살을 한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은데 천문학자들이 자살 많이 한다 뭐 이런 거. 천문학자들도 자살 많이 하고 이러는데 뭐 그러지 않을까. 진짜 근데 그 외계인 인터뷰라는 책에서 네. 그 인터뷰를 해서 그 외계인이 알려준 그 우주의 진리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우주의 진리가 진짜 재밌어요. 은근 재밌는데 저는 안 믿어요. 왜냐 그 진리를 오케이. 좀 너무 판타지스러워요. 그게. 그래서 근데 그것 때문에 그 외계인이 존재한다는 걸 안 믿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 인터뷰 때문에. 그 인터뷰 때문에. 그러니까 확인해 볼게요, 저도. 그러니까 그 외계인이 떨어진 건 실제 사건인데 이 사실 인터뷰를 했던 내용은 그 사람만 알고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근데 그게 너무 판타지니까 외계인이 떨어졌다는 사실까지 그냥 거짓말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오케이. 그래서 그 책이 욕도 많이 먹고 논란도 많이 됐겠네요. 논란도 많이 되고 반대로 되게 그것 때문에 종교도 생겼어요. 그 외계인 종교 같은 종교도 생기고
그 정도로 파급력이 컸다. 그 사건이. 다들 오늘 혹시 넷플릭스에 외계인 그 이제 SF 스릴러 같은 건데 삼체라고 하시나요? 아니요. 그 Free Body Problem이라고. 전 몰라요. 진짜 초고도로 발달한 외계 문명이 이제 인류한테 뭔가 간섭하는 내용인데 저는 그 소설 원작이라고 해서 그 내용 소설을 읽어보진 않았고 드라마로 봤는데 너무 내용이 방대한데 간단 요약하자면 약간 양자역학 뭐 그런 것도 들어가는 걸로 얼추 이해를 했는데 그 사람 걔네가 자기네 행성에는 태양이 3개가 있어서 뭐 셋 다 멀어지면은 아예 빙하기처럼 와버리고 셋이 너무 가까우면 그냥 모든 게 불타버리고 약간 그런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그 쓰리 바디 프로블럼이라고 부르는데 그거를 해결할 방법을 결국 못 찾아서 가장 살기 좋은 지구로 온다. 근데 오는 길이 너무 멀어요. 멀죠. 근데 오는 와중에 인류가 자기들보다 발전할 것 같아서 그 빛보다 빠른 그러니까 거의 뭐 그게 가능한 순간 이동이 가능한 그런 컴퓨터를 보내서 그걸 이용해서 인류의 발전을 막는? 재밌겠다. 근데 그게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게 사실 그쪽 과학적으로는 지식이 많이 없어서 이 설명을 이렇게 그지같이밖에 못 하는데 대충 그런 내용이에요. 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수준의 컴퓨터를 지구로 먼저 보내서 인류의 발전을 막아요. 인류의 혼란을 가져와. 근데 지구 안에서는 이제 외계인의 그 삼체인들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걸 막을 인류 대표를 뽑습니다. 그 사람들의 계획은 그 사람들의 권한은 그냥 무조건적이에요. 막 뭐 군대를 얼마나 써도 되고. 근데 그 계획을 절대 문서화하지 않고 자기 머릿속에만 가지고 있어야 돼. 왜냐하면 그 외계인들은 사람의 뇌를 읽을 수는 없어서. 문서화를 하면 여기는 다 볼 수 있으니까. 지린다. 뭐 하여튼 그런 되게 재밌을 것 엄청나거든요. 그러니까 같은데. 제가 지금 설명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데 영화인 거죠? 드라마예요. 드라마. 이 뭐 몇 부작이었는지 기억 안 나는데 진짜 너무 재밌습니다. 그거 시즌 2 나온다고 하는데 그리고 와중에 이제 뭔가 그 뭐 되게 인간적인 내용들도 많고 하여튼 한데 그런 초고도로 발달한 외계 문명이 인류를 정복하기 위해 온다. 그러면 다들 뭔가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으세요? 저는 정복 당할 것 같아요. 그냥 오히려 고개를 이렇게 들어가는 오히려 정준하 메타? 오히려 그걸 막는다면 네. 우리의 그 지식을 뭔가 더 발전시킬 수 없지 않나. 근데 만약에 정복을 당한다 하면은 진짜 가축 수준으로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뭔가 하는 그 정도 수준으로밖에 뭔가 행동이 안 된다면 생존이 안 된다면 맞서 싸우지 않으면 그냥 애완동물로 살아야 된다. 근데 사실 걔네가 진짜 그 정도의 문명을 가지고 온다면 저희가 그 싸움이 될까요? 되게 무력하게 근데 만약에 삼체처럼 될것 저희가 뭔가 해결할 길이 보이긴 해. 너무 어렵더라도 공존할 수 있는 뭔가 공존을 하든가 아니면 우리가 그러니까 그들이 올 때까지 제가 알기로 막 몇백 년, 몇천 년 막 그랬던 것 같은데 몇백 년이었던 것 같다. 그 오기 전까지 인류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계산하기에도 이때까지 우리가 방해를 하지 않으면 인류가 우리를 뛰어넘는다는 계산이 서서 그렇게 방해하는 건데 어쨌든 뭐 그런 식으로 인류가 대동단결하면 막을 수 있을지도라는 일단은 근데 네. 인류가 대동단결할 정도면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삼체 안에도 외계인을 믿는 단체가 있습니다. 종교가 있어요. 심지어 그들이 모두 몰살당하는 장면도 있습니다. 이건 참 그렇게 봐야겠는데? 싸우는 장면들이 막 있어요. 이거 좀 스포를 해버린 것 같긴 한데 재밌겠는데요? 진짜 너무 재밌습니다. 그거. 재밌겠네요. 좀 보면서 막 일하면서 보면 왜 일하면서 그런 걸 보나요? 한글 할 때는 막 양파 썰면서 보고 그래요. 진짜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랬는데 하여튼 뭐 온다 하면 저는 그냥 애완 인간을 자처하는 편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게 해요. 나을 것 같아요. 차라리. 왜냐면 사실 이게 지금 지구상에서 대동단결이라는 단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그거를 더 막으려고 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더 사회가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네, 뭐 전 인류가 모두 합심해야 된다는 게 사실 뭔가 모두가 그걸 대비해야 되는 게 아니라 좀 뛰어난 사람들이 더 빠르게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서포트만 해주면 되는 정도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죠. 근데 그거를 막지만 않으면 전 사실 근데 그러기 위해선 누군가는 손해를 보게 돼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손해를 보고 싶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사회 혼란은 무조건적이다. 그런
일이 그게 발생했을 때 큰 공포가 있으니까. 네, 무조건이죠. 음. 뭐 실질적으로 뭐 어떤 큰 사건들 혹은 뭐 전쟁 뭐 그런 것들도 사실 뭐 전쟁을 하겠다 파가 더 조금 더 많았을 뿐이지 사실 반대파도 훨씬 엄청 많았겠죠. 많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반대파가 무조건 거의 뭐 존재할 수 절반에 가까운 수준으로 있을 거기 때문에 무조건 사회적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 그리고 뭐 몇백 년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솔직히 몇백 년 후엔 저희가 없습니다. 근데 맞아요. 그거 그 생각을 모두가 해요. 그 얘기도 나옵니다. 네. 드라마 혹시 그러니까 뭐 드라마 예를 들면 광고 하나 진짜 너무 재밌어요. 이거. 예를 들면 500년 후라 칩시다. 네. 저희가 신경이라도 쓸까요? 그러니까. 아, 근데 그치. 자기가 아니, 만약에 애가 있는 사람이면 얘기가 다를 수 있잖아요. 500년이면 그 애까지는 가야 아, 그럼 남이라고 경험을 아, 네. 조금이라도 할 텐데 뭐 진짜 뭐 가문을 중요시한 집안이다. 그 정도면 할 수 있겠는데 사실 뭐 대한민국 사람들은 일단 아무도 안 할 것 같고 아 그래요? 그죠? 뭐 500년 뒤라고 하면은 우리 세대 일이 아니다 정도. 근데 저는 인류애가 강해서 저는 합니다. 싸우시겠다는 대의를 말씀. 위해 싸울 아, 거예요, 아, 혹시 본인이 근데 뭐를 분리수거는 안 도와줄 수 있는가? 분리수거해요. 분리수거 왜 안 하세요? 분리수거 열심히 해요. 네. 네. 뭐 아무튼 분리수거부터 하세요. 한다고요. 네. 근데 사실 저희만 한다고 되는 게 아 아니에요. 그렇긴 해. 그 별로 이제 돈도 안 된대요. 뭐 갑자기 얘기 나와서 그렇지만 그 분리수거가 이게 안 해도 되는 이유가 있어요. 아니, 그거 하는 것보다 전기차 한 대 타는 게 오히려 더 뭐 맞아요. 그것도 간단한 얘기도 그렇고 많고. 안 돌아가나? 그것도 그렇고 그거를 태울 수 있는 그거를 잘 태울 수 있는 그것도 그 없다더만. 과학을 발전시키는 데서 빠르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동단결에서 다 같이 전 세계인이 분리수거 열심히 하자 하는 거 그게 현실화되는 것보다 플라스틱을 분해시키는 분해시키는 기술을 아. 발명하는 게 더 빠르대요. 오. 그래서 미국인들은 분리수거를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아, 동아시아권 몇 개만 하고 나머지 안 하지 않나요? 아니 거의 우리나라만 해요. 그러니까 거의 그렇다고 들었어요. 분리수거를. 그러니까 전 세계인이 하지 않는 거를 우리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드라마 보면 쓰레기 버릴 때 그냥 아, 맞네. 저희 키만한 큰 쓰레기통이랑 봉다에다 네, 그냥 맞아요, 넣어버리는구나. 맞아요. 아. 뭐 하여튼 삼체 다들 한번 보세요. 그 네, 재밌을 것 같아요. 저 그 들어보니까. 넷플릭스 보면 취향 뭐 몇 프로 일치 추천 이런 거 뜨잖아요. 저 그거 99% 처음 봤어요. 진짜로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거. 하여튼 이렇게 뭔가 외계인 약간 환장하시는 아 근데 사람이면 그럼 혹시 무조건- 둘은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떤 외계인이 네. 제 인간과 똑같이 생겨서 응. 이 인류 속에 섞여 있다. 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하냐 안 하냐 뭐. 섞여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이제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이 얘기가 그 reptilian 얘기 아니에요? 뭐 그런 음모론이랑도 많이 네. 이어지는데 네 비슷하죠. 있을 수도 있다 생각해요. 있을 수도 있다. 네. 김태 씨는 근데 없었으면 좋겠죠. 그니까. 예. 없었으면 좋겠는데 있을 수도 있겠다. 네. 근데 어떤 네. 포지션이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선지자, 그러니까 인류에게 우호적인 외계인들이라면 저는 솔직히 반가울 것 같고, 뭔가 계몽시켜주려고 할 수도 하는 마인드인 것 같은데, 그러면 반가울 것 같고, 뭐 아까 말한 그런 우호적이지 않으면 좀 별로일 것 너무 같고. 무서울 것 같은데. 저는 일단 근데 인간 속에 섞여 들어가 있지는 절대 아닐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인간이 아주 복잡한 사실 동물이기 때문에 이거를 똑같이 따라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 그나마 이제 가능한 건 뭐 다른 뭔가 종족 느낌? 뭐 거인이라던가 혹은 뭐 그런 형태로는 있을 것 같은데 뭐 인간과 똑같은 형태로는 절대 없을 것 같아요. 맞아. 그 삼체 거기 아까 계속 얘기해서 죄송한데 거기도 외계인들의 형태가 무슨 벌레 같이 생겼다고 했어요. 꼭 사람 그 형태가 삼체가 아니라는 거구나. 저만큼 외계인을 그 제작자가 저만큼 외계인에 관심이 많은 사람인가 보네요. 정말 저랑 생각이 엄청 비슷하시네요. 아니 한번 그 삼체 제작자가 이거 무조건 봐야 돼요. 이거 진짜 너무 재밌어요. 이거 제 뭔가 외계인 상상력에 그 기름을 부어줬어요 한번. 하여튼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외계인이 사람같이 생겼을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어요. 저 사람같이 생기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절대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왜냐면 환경도 다를 거고. 그 대표적인 그 그레이 외계인 있지 않습니까? 그 머리 이렇게 좀 이렇게 돼가지고 팔 되게 얇고 화성인 하이머딘 거 같은 그런 형태도 아닐 것 같아요. 저는 뭔가 사람의 형태 자체가 아닐 것 같아요. 뭔가 뭐 발이 4개든 뭐 팔이 4개든 뭔가 완전 다른 눈이 형태. 없을 수도 있고 프로토스처럼 그냥 입이 없을 수도 있고. 그죠.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떤 형태가 제일 징그러울 것 같으세요?
무서울 것 같으세요? 사람의 형태인데 사람이 아닌 것 같은 형태. 불쾌한 근데- 골짜기를 건드리는. 불쾌한 골짜기. 근데 그거 갑자기 생각난 건데 그 외계인 인터뷰라는 책에서 그 네. 마틸다라는 사람이 음. 외계인 형상을 이제 글로 표현을 했는데 그 그레이 외계인과 닮았다고 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사람의 형태는 아닌데 E.T. 같은? E.T. 같은 형태의 머리, 몸, 다리, 팔이 나눠져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인간보다 훨씬 작고 이 몸의 비율이 완전 달랐대요. 그러니까 뭐 머리가 너무 컸다든지 혹은 뭐 팔이 너무 얇았다든지 뭐 이런 것처럼 완전 그 비율이 완전 달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딱 봤을 때도 이거는 인간은 절대 아니다. 인간의 형태는 아닌 것 같다. 하지만 인간의 형태와 유사한 부분들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문명을 발전시키는데 근데 저희 같은 사실 형태가 제일 유리하니까. 필수적인 그런 유리한 형태들이 있긴 할 거니까 어느 정도 공통점이 있을 수 있겠네. 맞아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신기했어요. 그 어제 외계인은 같이 실존합니다. 저한테 외계인이라는 주제는 너무 동떨어진 얘기인가요? 동떨어진 얘기. 제가 우주 뭐 SF 영화를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뭐 외계인을 다룰 법한 영화들을 봤던 거는 에일리언 시리즈밖에 없어요. 근데 옛날 저희 한 초등학생 때쯤 나온 에일리언 시리즈들은 이제 괴물 영화였는데 지금 시리즈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진짜 SF 영화랑 가까워지고 있거든요. 인류가 만든 네, 거 맞아요. 버렸잖아. 그런 쪽이라서 조금 근데 사실 그거 아십니까? 이 외계인도 상상의 동물이라고 하면 상상의 동물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사실 상상의 동물은 저희가 상상할 수 있는 거는 저희가 사실 본 거 안에서만 상상할 수 있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무에서 유를 상상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유에서 유를 합치거나 뭐 빼거나 해가지고 상상을 할 수 있거든요. 이럴 수도 있겠는데로 네. 갈 거 아니에요. 있는 근데 거 이제 안에서. 신기한 게 하나 있어요. 이 외계인에 대한 영화나 드라마나 뭔가 그런 게 나온 게 이 외계인이 떨어졌다는 증거가 나오고 나서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구나. 그러니까 그 사람들 그 영화 제작사들도 이제 뭔가를 정보를 얻었거나 그러니까 상상을 그동안 외계인이라는 걸 상상조차 못했던데 그걸 상상할 수 있게 뭔가 증거가 나오고 날카로운데? 그거를 형상화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게 전에 내려와서 이거 생각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게 형상화된 거예요. 장사치라고밖에 생각이 안 들어. 장사치라고밖에 생각이 안 들어. 그래 왜? 정보를 얻었다라기보다 그 영화가 우주죽순 나왔다는 게 정보를 얻다보다는 이거 자극적인데 사람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것들. 근데 당시에는 그런 방식으로 생각을 제작을 안 했을 것 같은데. 그 예를 들면 설인이라고 치면은 예티. 인간과 그런 겨울 속에 사는 동물의 합쳐진 이미지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용도 뭔가 도마뱀과 뭐 날개 달린 뭐 그런 거에 상상의 그런 집합체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사실 다 저희가 아는 것들이에요. 아는 걸 그 날개는 뭐 박쥐의 날개고, 맞아. 몸은 도마뱀 몸이고 그런 게 이제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완전 없던 거를 새로운 걸 상상하는 걸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맞아, 없었던 것 같긴 하네. 근데 이제 그 외계인의 형상이라는 게 나왔다는 거는 누군가는 그 형상을 본 것이고 그걸 이제 누군가에게 전달을 해서 뭔가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이거 근데 재밌네. 근데 웬만한 그런 상상성의 동물들은 다 그런 식이긴 해요. 그러네. 뭔가 그런 합성. 그러네. 이집트 신화 벽화에도 사람 몸에 동물 붙여놓는 그런 거구나. 맞아요. 요거 재밌는데. 대단하죠. 신의 형상도 사실 사실 다 상상이 되는 형상들이긴 해요. 천사가 생긴 것도 그냥 뭐 눈에다 날개 다라락 달리는 뭐 그런 거로 가는구나. 그러니까 다 상상이 그러니까 있는 거 안에서 조합을 하긴 하네. 있는 거 안에서 합성한 것뿐이지 사실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건 사실 쉽지 않아요. 뭐 그게 뭐 글자 이런 것도 사실 다 있는 거를 합성하고 재조합하는 것뿐이지 완전 이제 하는 게 쉽지 않죠. 이거 재밌네요. 갑자기 눈이 초롱초롱해져. 나중에 한번 찾아봐야겠는데. 재밌어요. 한번 그런 거 찾아보세요. 그거 찾아보면 은근히 기사도 많고. 근데 이거 하니까 갑자기 생각난 주제인데 혹시 거인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거인 있었을 수도 있다 생각해요. 근데 그 거인의 기준이 뭐 어느 정도 크기를 가야 거인이라고 보죠? 일단 대부분의 발견됐다고 하는 거인은 3m 정도라고 합니다. 3m? 3m에서 4m. 3m, 4m면 무조건 있었을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인류의 그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인류의 형태. 그러니까 인류의 뭔가 그 뿌리인지. 역사. 근데 뭐 사람의 형체였을 거 아니에요. 그 뼈가
그럼 무조건 있었을 것 같긴 한데. 저도 왜냐면,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면 고대에는 더 큰 생물들이 있었잖아요. 그치. 근데 인간의 뭔가 그런 뿌리가 있다면은 당시에서의 뭔가 그 비율로 봤을 때 그게 맞아요. 인간의 표준이었을 수도. 그죠. 네. 영찬 씨는 저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음. 그 왜 저런 얘기 들은 적 있었어요. 그 공기 농도로 산소 농도 산소 때문에 농도로 크기가 크기- 커졌다 맞아, 말았다 맞아, 한다. 맞아. 그런 얘기를 들었었고 우리 지금은 네. 생존에 그냥 각 편하게끔 많이 최대한 진화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시절 때는 쓰잘데기 없이 큰 사람들이 많았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소설에서 본 내용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이제 뭔가 하면 그러니까 크기가 작을수록 무언가 내성이 잘 형성된다. 맞아요, 그런 걸 맞아요, 봤어요. 맞아요. 뭐 그래서 여성들이 방사능에 대한 뭐라 해야 되지? 내성이 면역이 더 내성 높다. 이게 더 세다고도 막 들은 것 같고 성별에 따라도 다르고 크기에 따라도 천차만별이라고 들었는데 뭐 그런 거 생각하면은 고대까지 뭐 하여튼 좀 한참 옛날이면 있을 확률이 무조건 뭔가 다분하다 인것 같아요. 저는 아는 게 무조건 없으니까. 무조건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방금 든 생각인데 그 모아이 석상 아시나요? 네. 그게 사실 그 미스터리잖아요. 네. 모아이 석상 크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왜 있냐? 어떻게 그치, 그거를 맞아, 맞아. 만들었냐, 만들었고 그때 어떻게 기술력으로. 옮겼냐까지도 맞아요. 많아요. 뭐 피라미드도 개수도 말도 그렇고. 안 되고 거인 얘기하니까 그냥 혼자 손으로 조각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고. 근데 저의 생각도 그래요. 거인이 사실 실존했기 때문에 그런 게 남아 있지 않나. 피라미드도 그렇고 뭐 모아의 석상도 그렇고. 근데 실제로 그 거인의 뼈 있지 않습니까? 그게 네. 사실 거인의 뼈가 발견됐기 때문에 거인이란 게 존재했다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네. 근데 그 거인의 뼈가 발견된 곳을 이제 지도로 펼쳤을 때 점을 찍는다고 생각했을 때 전 네. 세계를 뒤덮는데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모든 전 세계 어딜 가도 거인의 뼈가 발견됐다는 거죠. 딱히 어디 한 군데 몰린 게 아니라 몰린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 한국에만 존재하는 그런 신화 이런 게 아니라 되게 그냥 균일하게 퍼져 있는. 전 세계. 근데 물론 이제 그게 많이 발견되는 건 또 있긴 다른 데 한데, 있겠죠. 뭐. 근데 모든 나라에서 거의 발견되었다. 근데 신기한 게 거인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일단 손가락이 6개고 대부분 붉은 머리였다고 해요. 머리카락 색깔이. 되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근데 머리카락 색을 어떻게 알죠? 뭐 분석했나? 뭐 그랬나 봐요. 저도 잘은 뭐 그것까지 모르겠고. 나중에 우리도 다 화석이 됐을 때 신인류가 있을 수도 있고 완전 한참 후대에서 나중에 보면 이 시대의 인류는 머리가 검은색이었어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뭐 근데 그런 식으로 뭐 그때는 뭐 다 금발이 돼가지고 뭐 그럴 수 뭐 있으니까. 고릴라들이 약간 오랑우탄들이 붉은색인 거랑 그런 뭐 비슷한 원리 아닐까 비슷한 느낌이죠. 네. 하여튼 그렇다고 합니다. 손가락이 6개. 근데 모든 거인들의 뼈에서 거의 동일하게 나오는 동일하게 6개로 나왔대요. QWERDF를 다룰 수 있는? 와, 굉장히 잘해요. 유리한데? 근데 그건 있어요. 거인들이 우리 인간만큼의 지능은 아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그 약간 그 유인원의 발전에서 인간과 뭔가 거인이 이렇게 좀 나뉜 게 아닌가. 그러니까 뭔가 그런 류인데 이제 발전은 거기서는 이제 몸집이 커져야 유리하게 뭐 발전이 돼가지고 이게 진화를 한 거고, 우리는 뭔가 생각을 많이 해야 좋은 걸로 사용하고 좋은 걸로 뭐 진화를 한 거고 뭐 그러지 않았을까. 그렇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이건 음모론 느낌인데 그런 거인들을 이집트 사람이 조련을 했다. 그래서 이제 피라미드를 만들었다. 아누비스 같은 그런 피라미드를 만들었다라는 그 썰이 있어요. 실제로 근데 벽화에도 거인을 그린 벽화들도 많이 있대요. 이집트에.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이거 왜 기정사실화가 안 되냐면 뭐 아까 그 외계인 그것처럼 이제 정치적인 그것도 카르텔이 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뭐 국가적인 뭐 종교적인 근데 이거는 그냥 뭐. 적응과 진화로 봐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근데 그걸 저도 모르겠어요. 왜 거인은 왜 숨기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이 정도면은 그냥 빼박이긴 한데 그냥 뭐 호모 사피엔스에서 호모 사피엔스 갈 때 좀 작아졌다. 뇌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뭔가 적응했을 수도 있다라 뭐 그런 가설이 있을 수. 근데 이제 만약 여기서 거인을 인정해 버리면은 역사가 한번 바뀌어야죠. 뭔가. 그런가? 그죠. 저희가 뭐 알 수 없는 복잡한 뭐 그런 역사의 세계가 있을 것 같아요. 산탄이 쌓아 올린 게 무너질 수 있다라는. 또 그런가? 그 정도의 문제인가? 거인이 발견된 게 혹시 뭐 그러니까 예수가 부활하기 전인가요? 그건 잘 모르죠.
그 기억이 안 나요. 그렇군. 근데 기원전 600년 막 이랬을 거예요. 근데 근데 거인은 애초에 언제 지금도 발견이 돼요. 그건 좀 지금도 본 사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거인을 거인을. 근데 왜냐면 사실 지구에 자다께서 서장훈 씨 본 거 아닙니까? 그건 아니고 유력한데. 실제로 지구에도 그 나라가 아닌 곳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종 부족들은 알아요. 그럼. 그 진짜 막 소외된. 문명을 끊고 사는 부족들도 있는데 네. 그 부족들은 진짜 신체가 다양해요. 키가 진짜 작은 부족도 있고 키가 진짜 큰 부족도 있는데 우리가 알려진 부족 중에 키가 제일 큰 부족은 평균 키가 2m 50이래요. 오, 그 이미 거인이네요. 이미 거의 유사 거인이죠. 근데 이제 인간으로 치는 게 이제 대화가 되는 소통이 되고 거잖아요. 이제 어느 정도 도구도 도구도 사용하고 그 정도 인류의 이제 지성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거인들은 이제 그 정도의 지성을 갖진 못했을 거니까 뭔가 그걸 좀 다른 종으로 보는 것 같아요. 오케이. 인간으로 보진 않는 것 같아요. 이거 또 신기하네요. 이것도 한번 찾아볼게요. 네, 한번 찾아보세요. 거인도 아주 흥미로운 얘기예요. 오케이. 외계인 인터뷰와 거인. 예. 오케이. 네, 뭐 어떻게 이게 네. 나머지 얘기는 한 번 더 나와서 그 이런 얘기 되게 좋아하는 친구 있거든요. 네. 그 친구랑 같이 아예 한 6편 정도 찍어야 될 것 같으니까 좋네요. 자료도 좀 한번 네. 공부해 볼게요. 뭐 다음으로 그럼 근데 한번 제가 가볼까요? 원래 더 하고 싶은 얘기가 이따만큼인데 그래 보여요. 기억이 안 나요. 파면 팔수록 계속 나오는 것들이라. 그래서 사실 그리고 이게 제가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네. 왜냐면 이것도 다 그냥 원래 그걸 염두에 두고 해야 얘기하는 게 재밌으니까. 음모론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 또 근데 이제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는 뭐가 진짜 같고 진짜처럼 생각하게 된 계기가 이런 거고 뭐 이런 얘기들을 알기 때문에 진짜 같다. 네. 그냥 이 정도지 이게 진짜 사실이다 이건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좋죠. 뭐 그 다음 주제로 이제 가는데 넘어가 볼까요? 다음 주제는 갑자기 이제 상상력에서 조금 다른 네. 약간 사회학으로 가는데 다들 이제 뭐 알파 메일, 베타 메일 뭐 이런 거 들어보시고 실제로 요즘 좀 많이 쓰잖아요. 쓰니까. 네, 네. 그렇죠. 근데 사실 뭐 저는 솔직히 베타메 이런 건 못 들어봤고 네, 알파남 메일, 알파남, 알파남 정도. 네. 근데 이제 제 기억상 알파남은 약간 좀 양아치에 가까운 느낌이에요. 저는 사실 제가 생각하기엔 뭔가 약간 좀 남자답고 뭐 좀 마초적이고 뭐 다 마초적이고, 휘어잡고 다 휘어잡고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조금 이게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그죠 어떻게 사용하냐 좀 다르긴 하죠. 그냥 냅다 머리 박는다고 남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지. 그렇죠. 근데 저는 알파 메일이라는 단어 지금 쓰는 분위기로 봤을 때 뭐 남들보다 많이 뛰어나고 그러니까 뭐 여러 부분에서 평균보다 좀 더 뛰어나고 사람들을 휘어잡는 그런 통솔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저희가 이제 주제를 정하면서 한번 찾아봤잖아요. 네. 근데 이게 동물 사회학이었나? 맞아요. 그런 거에서 봤을 때는 먹이사슬처럼 표현해놨는데 제가 처음에 들었을 때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약간 성격 유형처럼 분류한 거를 봤거든요. MBTI처럼. 네. 그래서 알파 유형, 베타 유형. 당신은 알파, 베타, 시그마 유형. 감마, 델타, 오메가, 시그마 중에 어딘가요? 라고 하는데 이게 저는 재밌어가지고 한번 가져와봤는데 네.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특성들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성격 유형의 관점에서 봤을 때입니다. 네. 알파 메일은 지위와 리더십, 강인함을 가진 남성. 그래서 뭐 자신감이 있는 찬 거를 드러내고 약간 CEO 느낌이네. 네, 주도적이고 경쟁을 되게 뭔가 좋아하고 되게 강인하고 책임감 있어 보이는 그런 이미지들. 그러니까 뭐 캐릭터로 제가 뭐 봤을 때는 막 캡틴 아메리카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캡틴 아메리카. 우두머리 격이라고 완전히 했던 우두머리. 것 그러니까 같아요. 먹이사슬의 우두머리 역할을 좀 하는. 오케이. 그리고 베타 메일은 덜 공격적이고 안정적인 그 2인자. 그러니까 뭐 농구에서 이제 뭔가 골을 넣는 사람이 있으면 패스를 굉장히 어시스터. 잘하는 사람. 네. 그런 서포터의 역할이죠. 그러니까 비서 느낌이네요, 사실. 그렇죠. 비서 느낌. 오케이. 그게 이제 베타 메일. 그래서 보통 이제 친절하고 배려하면서 막 뭐 충성스러운 그러니까 뭔가 본인의 일에 충성심을 가지고 하는 그런 편이고 이제 그다음 감마 메일은 거기서 이제 어느 하나의 뚜렷한 특성이 없이 유연하게 모든 걸 하는 올라운더 일반인. 올라운더. 네, 올라운더. 그러니까 뭐 어쩔 때는 통솔도 하고 어쩔 때는 비서 역할도 하고 어쩔 때는 이제 아래에서 일도 하고. 그렇지. 근데 뭐 그런 그게 느낌. 막 너무 뛰어나지 않은 육각형. 눈에 띄게 뛰어나지 육각형인데 않은. 그렇게 막 뛰어나지 않은. 큰 육각형 아니고 그러니까 적당한 육각형. 그러니까 딱 일반인. 일반인. 일반인.
뭐 그렇게 있고 시그마 메일은 약간 그렇게 보더라고요. 여기서는 이런 굴레에서 아예 벗어나서 혼자 다 하는. 근데 그럼에도 카리스마는 유지하는. 약간 사회적으로는 좀 부족하지만 그러니까 사회성은 좀 딸릴 수 있는데, 그러니까 내향형인데 능력이 엄청난. 높은. 이제 무리에 들어가지 않고 혼자 활동한다라는 정도인 것 같은데. 뭐 마블이 있으면 와칸다 약간 그런 느낌. 오케이. 지구촌의 일에는 전혀 안 끼지만 지금 자기들은 굉장한. 약간 숨은 고수 느낌이네. 내가 은둔 고수. 할 거는 알아서 네. 하는 그런 느낌인데, 오메가는 뭐 이제 반대하는. 반사회적인? 그러니까 반사회적인데 능력이 좀 있는 느낌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규칙대로 모든 걸 이뤄내는. 근데 그게 좀 반사회적일 수도 있는. 틀을 깨는 걸 좋아하고. 뭐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다는데. 보면은 강도 집단이랑 비슷한. 근데 뭔가 좀 그럴 수도 있긴 한데. 그러니까 어떻게 그게 보면은 비슷한 격인 것 같긴 해. 그러니까 그게 뭐 사실 좋게 말해야 뭐였더라? 그게 무슨 오메가. 메일이었지? 오메가. 오메가지. 사실 뭐 강도 집단 아닙니까? 그게 이제 결과가 좀 사람들한테 안 좋으면 그런 식으로 가는 거 같고. 그죠. 근데 여기서 설명하는 건 그래도 좀 좋게 가는 방향을 설명했을 때 그런 것 같은데. 오케이. 다들 뭔가 좀 본인이 생각했을 때 이상적인 남성성이 혹시 어느 쪽에. 시그마는 뭐 없나요? 그러니까 시그마가 이제 그거예요. 반사회적. 그러니까 반사회적이라기보다 거기에 끼지 않고 혼자만의 길을 가는. 혼자만의 길을 경우에 시그마. 그 틀 안에서 이제 혼자만의 길을 가는. 일단 저는 들어봤을 때는 네. 일단 알파에 가까워요. 본인의 이상향이. 이상향이. 네. 왜냐하면 일단은 제가 능력이 뛰어나면은 네. 저는 그거를 알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모두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그 끌고 싶은 능력이 건가. 뛰어난 걸. 근데 이제 운등 고수 이런 거는 저는 딱질색. 오히려 저는 오케이. 잘하면 보여야지. 대놓고 고수였으면 좋겠어요. 명예와 재력을 동시에 잡아버리고 네. 싶다. 왜냐하면 운등 고수는 일단 그런 성취감도 없을 것 같고, 저 뭐 성격이나 이런 것도 안 맞기도 하고, 그리고 일단 알파를 선택한 게 저는 리더십 있는 거 좋아합니다. 가끔 뭐 짜증 날 때는 있는데 리더십이 갖고 있어야 될 책임감 이런 것도 부담스러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능력도 키우고 싶고. 그래서 아마 저의 이상형은 알파와 완전 가까운. 완전 외향적 리더. 예. 인 것 같아요. 본인의 이상형은. 예. 그러면은 지금 현재 본인의 상태는 어디에 속해 있는 것 같아요? 알파, 베타, 감마 뭐 이렇게 쭉 봤을 때. 지금요? 네. 저 반사회적. 오메가로 가시는구나. 틀을 깨는? 아니 근데 내가 봤을 때는 틀을 깨진 않잖아요. 틀을 깨진 않죠. 지금 약간 지금은 그냥 그 일반인 감마가 일반인가? 네, 감마가 일반처럼 나오더라고요. 일단 지금은 감마인 것 같은데. 음. 근데 제가 봤을 땐 감마에서 뭔가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느낌이지 않을까. 영찬 씨는 그러면 저는 제 이상향은 베타거든요. 베타요. 조력자. 네, 서포터. 그게 제 성격이랑 너무 잘 맞아요. 박명수. 음악으로 치면 프로듀서. 네. 엔지니어, 프로듀서. 엔지니어. 그 편이 제가 사는 방식이랑도 좀 잘 맞는 것 같고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큰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알파가 될 수가 없어요. 그건 혹시 모르는 거죠. 일단 통솔력이라고 했을 때 그냥 내가 우두머리가 되는 걸 생각해 봤을 때 전혀 좋게 돌아갈 것 같지가 않거든요. 부담도 너무 크고. 네. 시켰을 땐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왜 자료들을 찾아봤었잖아요. 네. 알파 메일 무리해서 알파 메일이 죽거나 사라지면은 그 자리를 어찌 됐건 베타 메일이 갖고 간다라는 얘기들을 하거든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면 할 수는 있어요. 1인자 다음에 2인자니까.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제 이상향은 베타예요. 그러면 현재 본인이 속한 곳은 혹시 어느 정도? 뭐 어디까지 있었다 그랬죠? 이게 종류가 알파, 너무 많아가지고. 알파, 베타, 감마. 일단 여긴 시그마, 오메가. 시그마 오메가. 네. 시그마가 뭐였죠? 시그마가 이제 본인의 그런 사회적 계급 구조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독특한 가치관과 삶을 추구하는. 네, 삶의 방식을 추구하는. 고독한 늑대에 비유된다. 독립적이고 자존감이 세면서 자신감은 있지만 내성적이야. 뭔가 하지 않는다라는. 그러니까 하지 않는다기보다는 그거를 이제 표하지 않는다. 알파 메일들처럼 이제 막 그걸 이렇게 드러내지 않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럼 그 중간쯤인가? 저는 아까 말했듯이 감마에서 이제 알파로 가고 있는 그쪽을
지향하면서 열심히 예, 노력하는. 길목적 아닌가. 그럼 영찬 씨도 그러면 감마에서 베타를 그런 하는? 것 같아요. 예. 더 뛰어난 조력자가 되기 위해. 예, 예. 태영 씨는 어떤 것 같아요? 저는 이거 좀 어려운데. 저는 시그마, 알파 둘 다 뭔가 멋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뭔가 가슴으로는 시그마를 시켜요. 외로운 고독한 늑대 멋있잖아. 약간 그치, 이러는데 그치. 고독한 근데 그래도 모습이 머릿속으로는 근데 알파 그냥 다 잘하고 사람들 휘어잡으면 개멋있지 않나? 약간 이렇게 가는 것 같은데 뭔가 영화 캐릭터에 그런 게 있으면 좀 더 상상을 잘 해볼 수 있을 것 근데 같은데. 뭐 각자의 장단점이 모르겠어요. 있겠죠. 사실 네. 뭐 알파도 뭐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좋아 보이지만 또 부담이 엄청날 거 아니에요. 부담도 그렇고 뭐 책임져야 될 것도 많고 뭐 그 머리도 욕도 아프고 욕도 많이 먹고 먹고. 사실 무언가를 대표한다는 게 그게 쉽지 않으니까 완전 무언가를 부담스럽죠. 대표를 한다는 거는 그거에 책임을 져야 된다는 소리니까. 저는 그래서 가슴이 시그마를 좀 더 뭔가 따라가는 것 같아요. 시그마. 그런 뭔가- 거에서 벗어나 있는 약간 해탈의 경지에 간 것 같이 느껴지거든요, 저한테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저거는 제 생각에 말이 좋아서 시그마지 사실 홍대병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홍대병 말기라서 사실 저거 그렇게도 할수 한마디라면 있네요. 예. 홍대병 아닙니까 저거?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근데 이제 일 잘하는 홍대병. 좀 진지한 홍대병. 음. 그러니까 약간 이상한 홍대병 말고 제가 좀 진지하게 홍대스러운 걸 추구하는 홍대병. 이유가 있는. 이유가 있는 홍대병. 뭐 그런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저는 안 좋게 말하면 홍대병. 네. 시그마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무조건 존재할 수 있는 거긴 하지만 그렇게 뭔가 자리가 다 있을 때 고를 수 있다면 저는 시그마 메일이 시그마. 제일 제 이상향. 이상형. 그리고 처음에 네. 이렇게 어느 순간부턴가 막 알파메일 뭐 베타메일 이런 단어들을 사람들이 쓰는 걸 봤었는데 이게 뭔가 했었어요. 네. 상남자 특 알파메일 특 전화 한 번 쓰고 부순 막 맞아. 이런 걸로 시작을 해가지고 또 새로운 밈인가 아. 그래서 이 주제 갖고 왔을 때부터 이게 뭐가 있다고 난 해가지고 봤는데 근데 저는 이런 밈을 들을 때마다 빡치는 게 있어요. 뭐죠? 왜냐하면 저 뭐뭐 특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거 하는 게 하남자 같아. 그러니까 상남자 특 외치는 사람. 외치는 사람이 하남자 같아. 이것도 근데 프레이밍 아닙니까? 이것도 프레이밍 그러니까 한데 상남자 특 쓰는 사람 특 하남자인 그죠. 이렇게 가시는 거잖아요. 그게 맞죠. 그게 맞는데 그러니까 사실 진짜 상남자는 뭐 사실 그런 거 안 하죠. 그러니까 사실 누구나 알죠. 그러니까 굳이 막 뭐 그런 특징들을 뭐 이렇게 하려고 안 해도 규정짓지 않아도 그러니까 이미 보이니까. 다 옆에 사람들은 다 알 거야. 이 사람 와, 상남자다라는 거를. 네. 이제 베타메일들이 옆에서 그 알파메일 보면서 야 저거야 얘들아 이게 알파메일이야 이렇게 되는 오히려 거잖아요. 상남자 특한 애들은 시그마들이지. 그렇지. 나 걔네는 내가 보기에 베타야. 베타가 맞는 것 같아. 알파를 띄워주기 그렇지, 위해서 그렇지. 옆에서 베타가 맞는 것 같아. 베타 뭐 하여튼 아니면 감마의 그 특징에 관찰력과 분석력이 있어요. 그럴 수 있겠다. 왜냐하면 적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걔는 이제 중간을 유지하면서 이제 너네들끼리 싸워라 약간 이런 걸 조장하는. 조장 뭐 그럴 수 있지. 근데 저 그래서 이런 특징 봤을 때 뭐 저는 분석하고 막 관찰하고 통찰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 편이라 제가 지금 느끼기에는 뭔가 감마에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감마 아닌가? 이게 한국인 특일 수도. 아니야. 근데 형은 시그마 맞는 것 같아. 그런가? 근데 좀 내향적인 시그마가 제일 밑에 거라 그랬던 건가? 오메가가 제일 오메가. 아래였고 시그마는 근데 제가 뭔가 그 자료 찾아볼 때 겉핥기로 봤을 때 사실 존재하지 않는 건데 사람들이 만들어냈다는 말도 있어요. 근데 뭐 사실 동물 사회야 그런 진짜 알파 베타 이런 거랑 다른 거니까. 네, 이거는 다른 재미로 성격 우리가 유형이니까. 그치. 하는 거니까. 이게 뭐 알파메일 테스트 혹시 해보셨나요? 저 아예 안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아닐 게 확실해서 안 해본 것 뭐 같아요. 해보셨나요? 그 10문항짜리를 해봤거든요. 그 질문들이 뭐였어요? 뭐 있었지? 뭐 전화기를 한 번 쓰고 부순다. 그런 다 아니고 그런 건 아닌데 뭐- 왜 뭐- 여기 알파 메일에 나와 네. 있는 것들 있잖아요. 뭐 리더십이 강하면 네. 뭐하면 이런 것도 그게 정리가 돼서 나와 있는데 뭐 사람들 많은 곳에서 얘기하는 걸 좋아한다라든지 네. 아니면 뭐 그룹의 장을 만든다든지 막 그런 류들의 질문들만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테스트들도 나 좀 반사회적인가 오히려? 이런 테스트도 좀 이상해. 오메가 아니야? 감마가 근데 이 그냥 꼬운 거 같은데. 근데 이게 제일 웃긴 게 MBTI 테스트들도 네. 조금 이상한 게 네. 그 문항에 뭐 나는 외향적이다. 거기서 뭐
뭐 1점부터 10점 이렇게 주는 게 있다고 네, 치면 네, 뭐 네. 10점 하면은 외향인 이렇게 딱 나오고 뭐 그냥 그런 거 아닙니까? 사실 그 MBTI 테스트가 뭐 그거를 조금 그렇죠, 그렇죠. 이제 더 또 디테일하게 하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많은 하지만 형태를 하지만 그게 너무 약간 그 질문들이 너무 보여요. 그래서 어떤 사실- 의도인지. 네, 어떤 의도인지 그게 좀 별로인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내가 뭐 예를 들면 제 MBTI가 ENFJ인데 네. 뭐 ESTP가 되고 싶어. 그럼 네.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아, 그 질문들을 근데 그가 결과를 원하고 하면은 그렇게 되겠는데 생전 처음 하는 사람들은 뭔가 그러니까 뭔가 그래도 그거를 도움이 조금 될 수는 있지 않을까요? 조금 순수하게 다가가면 네, 좋은 것들인 것 아, 같은데. 근데 조작하기가 너무 쉽다. 네, 뭔가 그 그치. 근데 그건 저희가 너무 많이 소비해서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런가? 이 우리도- 오메가 메일님, 아, 저 자꾸 틀을 부수려고 하시나요? 알파남이라고 불러주세요. 하여튼 근데 뭐 이런 것도 뭔가 나는 리더십을 네. 좋아한다. 뭐 이런 질문이었지 아니, 맞아요. 알파가 그런 되고 거였어. 싶다면은 그거에 몰입해서 쓰면 나오게 할 수 있겠죠. 그치? 문항도 네. 10개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MBTI도 사실 뭐 돈 내고 하면은 막 200 몇 개였나요? 몇백 개 한다고 진짜 그랬을 머리 때. 아프다. 200 몇 개. 근데 뭐 그게 막 무거운 질문은 아니니까. 그죠. 오래 걸릴 뿐. 음. 근데 뭐 시그마. 뭐 하여튼. 네. 근데 뭐 저런 테스트들이 그래서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래도 뭐 재밌으니까요. 인간 단어- 네, 맞아. 사람들은 그거 뭐 분석하고 나누는 거 나누는 게 재밌잖아요. 맞아. 그리고 이게 두 개면 싸우는데 뭐 여러 여러 개 될수록 개면은 안 싸우고 재밌어한다. 존중해주고. 그 단편적인 예 중에 가장 큰 게 MBTI였고 16개나 되니까 뭐 싸울 일이 없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별 가지고 싸우는 건가? 그렇지. 두 개밖에 없으면 싸운다고 했어요. 두 개밖에. 네. 없죠. 좌와 우. 근데 요즘은 성별 두 개 아닌 거 아시죠? 그렇죠. 요즘 성별이 너무 많잖아요. 뭐 안 섹슈얼리스트 머시기 뭐 해가지고 지금. 저는 트랜스포머입니다. 네. 전 크레파스. 전 마이클 아. 잭슨 빌리지님. 되게 팝의 황제시네요. 좋겠다. 저 위험한 주제로 가서 잠깐 네, 지금 네. 약간 레이더가 작동했는데 네. 뭐 근데 매일, 네. 이번에 그 트럼프가 딱 네. 그거 했지 않습니까? 미국의 성별은 두 개다? 두 개다. 남자와 여자만 인정한다. 네. 저는 매우 동의해요? 동의가 아니라 네. 사실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당연한 걸 당연하게 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왜 논란거리인지 모르겠는데 네. 막 사람들이 막 말들이 많더라고요. 미국에는 LGBT 관련된 여론이 되게 세니까 세긴 그런 것 같은데 저도 근데 개인적으로 그렇게 복잡해지면은 머리만 아프지. 네. 그리고 뭐라 해야 되지?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지는 것 같아서 맞아요. 뭔가 악용의 우려도 너무 많고 그리고 그런 걸 하나하나 인정해 주다 보면은 너무 많은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진짜 진짜 MBTI급으로 성별이 나올 수도 있어요. 지금 이미 너- 넘지 않았나요? 너 성별 뭐야? 나 ENFJ. 그러니까 이미 LGBTQ까지만 가도 5개잖아요. 근데 일단 저희가 알고 있는 게 저희는 그러니까 지식이 아예 없는데도 5개나 알고 있는 거 맞아요. 보면은 좀 더 깊게 파고 들어가면 제가 보기에 LGBTQ, ABCD, EFG, AFI, JK 막 다 갈 것 같은데. 너 성별 뭐야? 나 SQ. 나 포크레인이야. 나 BT 뭐. 나 옵티머스 프라임 이렇게 갈 것 같은데. 그건 뭔데? 뭐 이거 뭐 여자였다가 남자를 좋아하는데 뭐 어. 어쩌고저쩌고. 근데 에바입니다. 네. 그냥 남자 여자. 그냥 뭐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하긴 하는데 뭐 이거는 뭐라 해야 되지? 인권이 좀 걸린 문제라 그죠. 근데 저 솔직히 좀 공부를 하고 다뤄야 될 것 같긴 해요. 누군가에게 큰 상처가 될 수도 있어서. 맞아요. 근데 저는 항상 또 꼬아. 화나 막 좀 막 그렇긴 한데 그게 뭐냐면 근데 저도 불만이 많아요. 그게 인권이라는 게 네. 그 인권은 인간의 권리잖아요. 네. 그치. 근데 성별을 따지는 게 무의미하다 생각해요. 무의미하고 생각하는데 다른 성별을 내밀면서 인권을 주장하는 거는 전 잘못됐다 생각해요. 그렇게 할 거였으면은 뭔가 그에 맞는 행동을 혹은 뭔가 그런 책임을 지면서 해야지. 뭐 그냥 나 이 성별 할래 존중해줘. 이러면 누가 존중합니까? 뭐 갑자기 남자로 태어나서 20년 동안 살다가 나 무슨 바이섹슈얼 머시기 하고 싶어. 그 여자 화장실 들어간다고 그게 됩니까? 그렇죠. 안 근데 되면 진짜 제가 느끼는 불만도 이 포인트긴 해요. 맞아.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그게. 그렇다고 해서 여자 화장실 들어갈 수 없잖아요. 여자 물론- 목욕탕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치. 물론 만약에 뭐 이제 동성애자에 대한 혐오가 남자들 사이에선 약간 막연하게 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가 예를 들어 모두를 존중하면서 그걸 되게 약간 조심스럽게 어필을 하는 거면 전 사실 상관은 없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불쾌함을 안 느낄 것 같거든요. 근데 뭔가 가끔 이제 좀 더 그런 자극적인 소리를 내는 사람들 때문에 뭔가 편견이 생길 수도 있고 하는데 맞아요. 저는 그런 부분이 불만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좀 좋게 가면
맞아요. 되지 좋게 좋게 않나. 가면 되지 않나. 근데 이건 사실 뭐 저희가 이렇게 한다고 될 건 아니고 맞아요. 전 인류가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라 너무 어려운 문제긴 한데 지금 아마 그걸 뭐 조율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알파 메일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왜냐면 와버렸네. 매일 또 성인이기 그치, 때문에. 그치. 그죠. 음. 알파녀 이런 건 없잖아요. 있긴 해. 알파 피메일 알파 피메일, 해가지고. 베타 피메일 뭐 이렇게 얘기는 아, 있는데 또 저 사실 있어요? 그것까지는 안 봤어요. 저희 지금 저희 나오는 남자기 성에 때문에 여성이 없어서. 저희 세 명은 이제 확실한 남성입니다. 네 맞습니다. 뭐 바이 이런 거 아니고요. 네. 남성. 저희 남성입니다. 저는 그냥 사회적 틀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네. 여성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싶어서. 네. 뭐 여기까지 네. 할까요 오늘? 하여튼 어지럽게 뭔가 여행을 음. 길게 갔다 온 것 같은데 우주여행을 네. 갔다 온 것 같은데 네. 뭐 어떻습니까? 네, 뭐. 좋네요. 재훈 씨는 처음 나왔는데 그러니까 한번 1화 때 이제 여기서 촬영도 잠깐 봐주시고 그랬는데 소감 혹시 어떠세요? 사실 저는 너무 하고 싶었어요 이런 걸. 그래 보였어요. 네. 옆에서 요정도 잠깐 했었잖아요. 네, 요정했는데 그날 이제 제가 말을 못했지 않습니까? 네, 왜냐면 네. 봐야 되니까 소리가 네. 들어가면 안 되니까. 네. 아니, 막 가슴 속에서 막 끌어오르는 거야 막. 아, 말이 이게- 막 입이 열려야 되는데 못 여니까 막 미치겠는 거야. 그래서 옆에서 이렇게 그게 보였어요. 막 그 만화 같은데 보면 글자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자꾸 느껴져가지고 엉덩이 들썩거리면서 애써 고개를 이렇게 돌리고 있었는데 저는 네. 사실 사람에게 가장 큰 고문은 말을 못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맞아 맞아. 눈 안 보이는 거, 귀 안 들리는 거 이런 거 말고 말을 못하는 게 가장 큰. 생각을 표현하지 못하는 거. 아, 재훈이가 표현은 지금 그게 아니야. 잘 즐겼다라고 생각하는 게 원래 이거 하고 나면은 목이 잠기거든요. 네. 말을 많이 하고 얘기를 많이 하고 나 목이 안 아파. 재훈이 혼자서 계속 구절해 얘기해가지고. 근데 저도 목이 안 아파요. 네. 이제 목 좀 풀리신 것 같은데. 이제 좀 풀렸어요. 그러니까. 다음에 아마 근데 또 이제 네. 또 제가 좋아하는 주제를 얘기하니까 재밌더라고요. 눈이 거의 불타시던데 이렇게. 근데 이 외계인 얘기와 거인 얘기는 네. 내가 전 국민 전 세계 사람들이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만약 이걸 종교로 만들 수 있다면 전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종교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그러니까 그런 뭐 협회, 아, 단체, 아, 뭐 지지자 모임 지지자, 막 이런 거. 사단공인. 물론 지금도 있겠지만 재훈이 얘기할 때 얘가 얼마나 몰입을 했는지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계속. 몸을 써서 어. 얘기하는 거면 진짜 그러니까. 우러나오는 건데. 하여튼 하여튼 근데 뭐 재밌었어요. 외계인과 거인 뭐 관심 많이 가지셨어요? 혹시 외계인이세요? 아니요. 할 수 있다면 하나요? 전 외계인이고 싶은데요. 아 그렇군요. 저 외계인한테 개조당해가지고 그거 끌려가는 상상 맨날 해요. 아. 오케이. 영채 씨는 혹시 소감이 어떠셨어요? 조금 어지러웠거든요 사실. 외계인 얘기 네. 말했잖아. 시작할 때 말했잖아. 알바 아니다 였는데 좀비에서 시작해서 듣다 보니까 재밌었고 괜찮네요. 재훈 씨 어떻게 참았나 모르겠어요. 못 참아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주제도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큰 생각 안 해도 될 거라 생각했는데 의외로 찾아볼 것도 들을 것도 이게 되게 많았던 것 재밌습니다. 같아서. 저는 솔직히 역사는 잘 모릅니다. 근데 이런 거 파다 보면 자연스럽게 좀 끼워서 나오지 않나요? 맞아요, 역사적 그런. 그죠. 실제로 우리가 배운 역사들이 좀 나오긴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해가 안 되죠. 왜냐면 배운 역사들이 전 별로. 모르기 때문에. 네. 저도 세계사 안 했습니다. 저 역사를 안 배웠기 때문에. 근데 이런 거 막 공부라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런 지식들을 이제 접하면서 느낀 건데 세계사 저는 이거 정규 과목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세계사 전교만 들어가야죠. 무조건. 왜냐면 이게 뭐 저희 나라 사람들도 큰 문제지만 이 남의 나라에 관심이 없어요. 저희 나라 사람들. 유난히 좀 더 그런 것 같아. 네. 그래서 미국 난리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중요하단 말이야.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난린지 몰라요, 잘. 물론 뭐 네. 뉴스에서 지금 그러니까- 떠들어서 뉴스 보는 사람은 그냥 난리네 이렇게 알겠지만 그게 우리나라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 몰라요. 제 주식만 봐도 알죠. 관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제 주식만 봐도 알 수 있어요. 뭐 그렇습니다. 네. 오늘 촬영 재밌었네요. 전- 재밌네요. 저는 좀 재밌는데 지금 목 컨디션이 좀 안 좋은 게 아쉽네요. 중간에 계속 그 요짓을 해야 됐어가지고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우주 얘기 굉장히 좋아하는 그 친구 이제 준후 그 친구 나올 때 한번 더 좋아요, 해서 좋아요. 저희 한번 유사 토론을 한번 갈겨보죠. 한번 우주의 진리에 대해 한번 펼쳐볼까요? 말은 안 하고 그때는 있겠지만 에피소드 뭐 그때 뭐 몇 편일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6편이라 치면은 6-1, 6-2로 나눠야 될 수도 있어요. 그때는 뭐 오케이. 다들 목 캔디를 하나 가져옵시다. 좋네요.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다음번에도 부르면 그냥 오세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찍어볼까요? 하나, 둘, 셋. I'm making noise.